안녕하세요. 일상이벤트 호텔 델루나편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도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편 내용은 이겁니다. 종영될 때 즈음부터 결말에 대해서 좀 해괴한 해석이 나돌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에 치여 미뤄지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관심 갖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겠죠. 여러 가지로 가슴 찌릿한 명장면을 많이 연출했던 호텔 델루나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었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심리가 결말을 왜곡해서 해석할 빌미가 될 수도 있었겠고요.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 해석을 내놓았던 당사자의 말에서 그런 생각이 읽혀집니다. 솔직히 새드엔딩을 생각했지만 내심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우울했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1300년 동안 델루나의 호텔에 묶여있는 것보다 원령수의 꽃이 진 뒤에 장만홀의 삶은 더 비참합니다. 자신이 다시 사랑하게 될지 몰랐다는 장만홀의 말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처럼 보였는데 호텔이 문을 닫으며 남아있는 인연들 전부 내버려두고 무조건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는 설정은 1300년 동안 죽지도 못했던 것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장만홀의 시간은 끝난 게 아니라 멈춰있는 것이라 했는데 원령수의 꽃이 떨어지며 1300년 전 남아있던 시간만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장만홀이고 이런 결말을 알았다면 1300년 전 달의 객잔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드라마에서 장만홀은 진짜로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찬성과 헤어지고 유도교를 건너는 장만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장만홀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장만홀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 장면이 딱 한 번 있었죠.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바로 그때의 미소처럼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짐, 그리고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저승으로 떠나는 장만홀은 유도교를 건너며 이승의 기억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겠죠. 장만홀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곱씹어보며 다리를 건넜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억이 하나씩 잊혀져 가는 것을 느끼며 가장 잊혀지길 원하지 않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마지막 기억만 남았을 때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봤을 겁니다. 구찬성과 이별했을 때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던 장만홀이지만 이렇게 마지막 기억을 떠내보내기 전 장만홀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고 후회와 아쉬운 마음보다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이 장만홀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장만홀이 강직한 사람이었다. 강직이란 말부터 좀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그럴듯하게 여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몇 가지 팩트부터 틀려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팩트체크의 실패는 해석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럼 일단 사소한 팩트가 꼬인 것부터 봅시다. 우선 신라 때 장만홀을 구해줬던 구찬성의 아버지를 엉뚱하게 도적괴수로 몰았던 점부터요. 처음 드라마를 봤을 때 요즘 세상에서 구찬성의 아버지 직업이 도둑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씨 나쁜 악인으로 그려지지도 않아서 의아했는데 이런 설정은 장만홀과의 과거에 대한 떡밥이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네요. 그 후 장만홀은 구찬성 아버지의 도적패에서 지내고 도적단의 두목으로 자라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만홀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렇게 목숨만 살려놓고 그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버리고 가면 구찬성이 안 된다고 난리를 쳤겠죠. 그리고 과거의 구찬성은 현 시대에서처럼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가는 것으로 장만홀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은 극 중에서 분명히 밝혀졌는데 말입니다. 걔 그거 등치만 컸지. 겁도 많고 귀신도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연우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나 봐요. 연우 어머니가 날 키워주셨어. 내가 아주 어릴 때 황야에서 거의 다 죽어가던 걸 지나가던 상인이 구했다나 봐. 그걸 연우 어머니가 받아주셨고. 근데 그분도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고 연우랑 나는 서로 오빠도 돼주고 누나도 돼주면서 그렇게 자랐어. 상인을 도적으로 둔갑시킨 데다가
연우와 인연까지 꼬아버렸죠. 제작진은 분명 구천성 부자에게 구조된 장만월이 연우의 어머니에게 맡겨진 걸로 설정해 놨는데요. 이분은 장만월이 구천성 아버지의 도적돼서 여두목으로 성장하고 구천성은 난데없는 유학 같은 걸로 떠나보내놨다고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구천성과 장만월의 인연의 근원을 설명하는 건데 스쳐 지나가는 때 불과했던 인연을 마치 장만월을 도적대가 되도록 끌어들이는 인연으로 만들어 놓은 꼴이잖아요. 이런 식의 오류들이 쌓여서 결말 해석이 해괴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오류는 유도교를 건너기 직전 장만월의 심정을 읽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장만월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이런 장면이 전에도 한번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이상한지는 이전에 나왔다고 하는 그 한 번의 장면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두 장면이 같은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신라 때 장만월이 미소 짓는 장면은 정말 해맑게 즐거워하는 장면일 수 있죠. 하지만 유도교를 건너가기 직전 장만월의 표정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게는 장만월의 눈에 맺혀있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보이는데요.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보다 만감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전형적인 이율배반이거든요. 악기로 소멸되지 않고 저승가는 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처럼 찾아온 사랑을 두고 저승으로 떠나야 하는 건 견디기 어려운 새드엔딩이죠. 배우가 그 미묘한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단순한 감정으로 몰아버렸으니 해석이 꼬일 수밖에 없죠. 이 장면을 핵심으로 해서 제가 지목하고 싶은 호텔 델루나의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험한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되고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믿고 의지할 존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지고 떠나야 한다는 숙명을 피할 수는 없죠. 이런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텔 손님과 직원들까지 모두 떠나보낸 델루나를 혼자 거닐던 장만월 사장님이 나직하게 뱉어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네. 처음처럼. 이 대사처럼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 왔다 혼자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겠고요. 이게 바로 인간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율배반이죠. 믿고 의지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떠나야 할 때는 바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가장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떠나는 자보다 보내는 자가 더 슬프고 무섭다는 점을 자식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켰던 한의사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곡선을 깔아줬고요. 장만월 사장님이 김선비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모진말을 쏟아냈던 이유도
정을 붙이는 게 자신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랬음에도 제일 못되게 대했던 김선비가 떠난 다음 쏟아냈던 눈물이 장만월의 본질적 성격이자 인생의 본질 중 하나를 보여주는 셈이죠. 이런 슬픈 문제를 위로해주기 위해 환생을 시사하는 장면을 넣어주었겠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어디 갑니까? 김선비가 마지막 편지와 함께 남겨준 티얼스를 맛보면서 뱉었던 대사를 보시죠. 장 사장, 소생의 이름을 지켜주고 학처럼 신비로운 선비로 남겨주어 고마웠소. 이것은 장 사장을 위한 감사의 눈물이요. 차고 시리던 만월이 따뜻하고 곱게 저물길 기원하오. 지금은 아닐 거예요. 우리 헤어지는 건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요. 내 곁에 있어줘. 정말 맛없어. 나의 품에 안겨줘요. 슬픈 날들이 지나가면 그때라면 온 세상을 다 줄게요. 나 그대에게 지금 내 말 듣고 있나요?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페이소스가 가득 찬 한마디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 떨어지는 말을 해서라도 슬픔을 이겨내보려는 애처로운 몸부림이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호텔 델루나가 보여주려는 인생의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즉 호텔 델루나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생의 본질적 이율배반을 장만월이라는 인물을 통해 잘 표현해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조차 불편해하는 죽음이 핵심 주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애청할 수 있었던 거겠고, 이렇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밑에 깔고 만들었으니 황당한 눈요깃거리로 시청률이나 잡아보려는 발상에서 만든 드라마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보통 드라마는 두 번도 한 번은 제가 호텔 델루나만큼은 전체 시리즈를 50번도 더 넘게 탐닉하는 이유도 이런 깊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얄팍한 주제로 끌고 가는 보통 드라마하고는 다르게 시청자가 어떤 결말을 원하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호텔 델루나의 결말은 어떤 측면에서건 슬픈 측면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결말에 해피엔딩, 새드엔딩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사실 사람은 살면서 맺힌 한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저부터도 한 맺히게 만든 족속들과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게 목표였거든요. 인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인생을 걸 원념일 겁니다. 하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다 악귀가 되어가는 과정에 불과하겠죠. 호텔 델루나는 그런 점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네요. 깨달음을 얻었으니 저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기념하여 이런 깨달음을 표현할 뮤직비디오 한 편 덧붙입니다. 자체로도 공개한 바 있지만 이런 해설과 함께 보시면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디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